야, 상상해봐. 네 남편이 바람이 났어. 그냥 바람만 난 게 아니라 아예 집 나가서 그 여자랑 살림을 차렸어. 그러더니 뻔뻔하게 너한테 이혼해달라고 소송까지 걸어. 법원에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한다 해서 겨우겨우 막아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대. 장례 치르고 나서 남편 재산을 까봤더니 이게 웬걸? 너한테 남겨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야. 근데 알고 보니 그 내연녀한테는 사망보험금이다. 사업 지분이다 해서 무려 22억을 챙겨줬네? 와, 진짜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아? 이게 말이 되냐고. 조강지처는 빚더미에 안 치고 상간녀는 재벌을 만들어줬어. 이런 상황이라면 너 어떻게 할래? 당연히 소송 걸어서 그 돈 찾아와야지. 내 목 내놔라 하고 유류분 소송 걸어야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야지.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아내도 그랬어. 법대로 하면 정의가 살아있다면 다 돌려받을 줄 알았지. 그런데 대법원에서 진짜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결론이 내려졌어. 도대체 왜 아내는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 오늘 이야기는 사랑과 전쟁, 그리고 돈과 법의 냉정한 계산법에 대한 이야기야. 반가워 세상 모든 판결, 세모판이야. 오늘 사건은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법적 반전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봐. 특히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면 나중에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 손해볼 수도 있어. 사건은 이렇게 시작돼. 법률상 아내인 원고. 남편이 있었지만 사실상 남이었어. 남편은 딴 살림 차려서 내연녀랑 꽁냥꽁냥 살았거든. 심지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걸었다가 패소해서 법적으로만 부부인 상태였지. 그러다 남편이 사망해. 아내가 유일한 상속인이 됐어. 자식은 없었나 봐. 근데 상속받으려고 뚜껑을 열어보니 기가 막혀. 남편 명의로 된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은 거야. 완전 마이너스 인생이었던 거지. 반면에 내연녀는 남편이 죽기 전에 아주 살뜰하게도 챙겨줬어. 동업하던 회사 집은 9억 8천만 원.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나오는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내연녀로 해놔서 12억 8천만 원. 합쳐서 22억 6천만 원을 내연녀가 꿀꺽한 거야. 아내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아니, 나는 빚더미에 앉게 생겼는데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는 22억 부자가 됐다고? 이게 나라냐? 이게 법이야? 자, 여기서 아내가 아주 똑똑한 선택을 하나 해. 바로 한정승인이야. 보통 빚이 많으면 상속 포기를 생각하잖아. 아예 안 받겠다고. 근데 아내는 포기를 안 했어. 왜냐? 포기하면 내연녀한테 소송을 걸 자격조차 사라질 수도 있거든. 그리고 혹시라도 숨겨진 재산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정승인을 택한 거야. 이게 뭐냐면 남편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야. 만약 남편 재산이 1억이고 빚이 10억이다? 그럼 남편 돈 1억으로 퉁치고 나머지 9억은 내 돈으로 안 갚아도 되는 제도야. 아주 안전한 방패지. 아내는 이걸 신청해서 일단 빚더미에서는 탈출했어. 그리고 나서 바로 내연녀를 공격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야, 내 남편이 너한테 준 돈 그거 원래 내 거야. 법적으로 보장된 내 목 내놔. 너 때문에 우리 가정 박살났고 너 때문에 내 몫이 사라졌어. 아내의 주장은 이거야. 남편이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너한테 22억이나 줬잖아. 이건 나 엿먹이려고 작정하고 준 거야. 그러니까 내 빚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서 싹 다 내놔?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아내는 약 17억 원을 달라고 청구했어. 자, 여기서 내연녀가 가만히 있을까? 22억을 받았는데 17억을 내놓으라니. 내연녀도 변호사 써서 강력하게 반박해. 웃기지 마세요. 그 돈 남편이랑 나랑 같이 사업해서 번 돈이고 생활비였거든요. 그리고 보험금은 원래 수익자 지정된 사람 거예요. 상속재산 아니거든요. 난 한 푼도 못 줘요. 이렇게 치열하게 맞서 싸웠지. 1심 법원은 아내 손을 들어주긴 했는데 아주 조금 들어줬어. 보험금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이유로 3억 2천만 원만 돌려주라고 했어. 22억 중에 3억? 아내 입장에선 택도 없지. 변호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 그래서 항소했어. 자, 2심 고등법원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판사님이 보기에 남편이 너무 괘씸한 거야. 이혼 소송 지고 나서 내연녀한테 돈 몰아준 거? 이건 대놓고 본처 유류분 침해하려고 작정한 거네. 악의적이야. 그래서 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키고 현금 증여도 포함시키고 특히 아주 중요한 계산법을 적용해 여기서 집중해. 아내가 한정 승인을 했잖아. 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상태니까 아내의 순상속분을 마이너스로 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해 줄게. 유류분 계산 공식이 있어. 전체 재산 곱하기 내목 마이너스 내가 이미 상속받은 돈이야. 여기서 뺄셈이 중요해. 내가 받은 게 빚이니까 마이너스잖아. 수학 시간에 배웠지? 마이너스를 빼면 플러스가 되는 거. 10억을 빼는 건 결국 10억을 더하는 거랑 같아지는 거야. 즉
2심 법원은 아내가 떠안은 빚만큼 내연녀가 더 물어내라고 판결한 거야. 2심 판결 결과. 내연녀는 아내에게 12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 와, 대박이지? 3억에서 12억으로 4배가 뛴 거야. 아내는 이제야 정의가 구현됐다며 기뻐했겠지. 그래, 법은 내 편이야 하면서.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관님들이 고개를 저었어. 그리고 찬물을 끼얹어 버려. 2심 판결 틀렸다. 다시 계산해라. 파기환송. 왜? 도대체 왜 아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여기서 오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법리가 나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야. 대법원은 한정 승인의 본질을 다시 정의했어. 아내가 한정 승인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지? 남편 빚을 자기 돈으로 갚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지. 즉, 서류상으로는 빚이 상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갚아야 할 빚은 영원이라는 거야. 사실상 빚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2심 법원은 어땠어? 아내가 마치 그 빚을 자기 돈으로 다 갚아야 하는 것처럼 마이너스로 계산해서 그 빚만큼 내연녀한테 더 받아내라고 한 거잖아. 대법원은 이게 모순이고 이중이득이라고 본 거야. 아니 원고 보시오. 한정 승인해서 채권자들한테 빚 안 갚아도 되게 됐으면서 왜 유류분 계산할 때는 빚쟁이인 척합니까? 빚은 안 갚고 그 빚 핑계로 돈은 더 받겠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해. 땅땅땅. 한정 승인을 해서 상속 채무를 면제받았다면 유류분 계산할 때 순상속분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0으로 봐야 한다. 이 계산법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2심에서 더해줬던 남편 빚만큼의 금액이 싹 빠지는 거야. 결국 아내가 내연녀한테 청구할 수 있는 돈이 아주 왕창 줄어들게 돼. 그리고 또 하나, 설상가상이야. 남편이 죽기 1년 전에 준 돈들 있잖아? 이게 유류분 대상이 되려면 남편이 아내한테 손해 끼칠 걸 알면서 악의로 줬다는 게 증명돼야 해. 아내는 이혼 소송 중에 돈 뺀 거니까 당연히 악의적이죠 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냉정했어. 남편이 이혼 재산 분할 피하려고 돈을 빼돌린 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꼭 유류분까지 침해하려고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 면서 이것도 인정 안 해줬어. 결국 사건은 다시 2심 법원으로 돌아갔어. 아마 아내가 받을 돈은 12억에서 아주 훨씬 줄어들 거야. 어쩌면 1심 때 받았던 3억 원 수준으로 다시 쪼그라들 수도 있어. 아내 입장에서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나는 판결이지. 내연녀는 22억을 챙겨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빚만 상속받고 그 빚 안 갚으려고 한정 승인했더니 너 빚 안 갚잖아 하면서 유류분도 못 받게 생겼으니 말이야. 법적으로는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이미 상속인을 보호해줬으니 그 방패를 핑계로 다른 이득 유류분까지 챙기지 말라는 논리야. 냉정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논리적이긴 해.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 유류분 소송 만능이 아니다. 특히 빚이 많은 상속의 경우 한정 승인을 하는 순간 유류분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져. 내가 빚이 많다고 해서 그 빚만큼 내연녀나 다른 형제한테 더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해. 법원은 마이너스를 인정 안 해줘. 0으로 봐. 둘째, 증여의 시점이 중요하다. 사망 1년 전에 준 돈은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정말 까다로워. 남편이 작정하고 미리미리 빼돌리면 법적으로 찾아오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야.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의적 증여로 봐주지도 않는다는 거지. 참 씁쓸하지? 법은 감정이 없으니까. 때로는 이렇게 피해자의 눈물보다 논리적인 계산기가 우선일 때가 있어.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억울해만 외치지 말고 정말 치밀하게 변호사랑 계산기부터 두들겨 봐야 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재밌게 들었으면 그리고 법 참 어렵다 싶으면 세상 모든 판결 세모판이었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